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이 배럴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더 네이처 홀딩스가 배럴을 인수를 하였죠.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 인수 배럴의 경영 효율화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빠르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요, 배럴의 영업 실적 추이입니다. 2019년에 흑자였다가 2020년, 2021년은 적자를 기록을 했고 2022년도 적자이지만 적자 폭을 조금 줄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 배럴의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매가 잘 될 리가 없죠.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는데 수영복을 왜 사겠습니까?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부터는 조금 변화하기 시작을 했지만 21년도도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함으로써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인수한 첫 해인 게 2022년인데 이 배럴의 매출액은 380억으로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 76%가 증가를 했는데 그래도 적자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인수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배럴 경영진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배럴 경영진들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수익성 개선 작업까지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더네이처 홀딩스의 생산 및 소싱 경쟁력을 활용을 해서 원가 부담을 먼저 줄였습니다.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럴데이라고 있거든요. 배럴데이. 배럴데이라고 있는데 이런 할인 프로모션도 모두 다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으로 같이 해외여행이랑 야외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2023년에 드디어 다시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진행했었던 경영 효율화 작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23년 배럴의 매출액은 582억 정도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되겠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럴은 지난해 중국 현지 법인의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하고요. 올해 하계 시즌을 목표로 사업 전략을 재수립했습니다. 중국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더 네이처홀딩스 쪽 관련해서도 실적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고 그 이후에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금씩 변동성이 커진 부분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그래도 꽤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던데 아쉬운 부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 볼게요. 2022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죠? 꼭 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바로 직격탄을 받은 게 배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적으로 내수 위주의 산업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특히나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이 점차 선반영되고 있고, 거기다가 한국에서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면서 주가가 코로나 시절 저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점차 회복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크게 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관해서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배럴이 중국 쪽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을 좀 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중국도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중국도 경기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적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도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경기를 빠르게 회복을 하고 이 배럴이 중국 시장을 침투를 하면서 여기에 관한 매출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머리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도 아직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고 한국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죠. 그러한 것에 관해서 주가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면은 분명히 배럴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6,980원, 한 7,000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가 되죠. 여기에서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2차적인 지지선은 6,000원 부근대가 되겠습니다. 1차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은 결국은 6,100원대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7,000원 부근대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8,000원 부근대까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일봉상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 신용잔고가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빛을 내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더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요. 이 수급표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많이 해주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준 모습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달간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날짜는 지금 메릴린치가 들어왔네요. 자, 한 달간의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수급으로 봤었을 때 NH투자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메릴린치, 교보, 전체적으로 이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결국 증권사 그리고 외국계가 조금씩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 NH투자증권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NH투자증권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메릴린치가 오늘 들어왔던 부분들은 역시나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등을 노리는 매수세로 매수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